유 후보와 여러 인터뷰, 대담을 나눈 사이에 제 뒤에 있는 화면이 좀 바뀌었는데요. 저도 잘 모르는데 한번 어떤 화면이 봤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지금 현재 상황,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국민의힘이 13개, 민주당이 4곳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13대 4. 일단 지금 판세로 봤을 때 국민의힘의 압승, 특히 경기도가 관건인데 앞으로 경기도를 좀 주목해 보겠지만 13대 4라는 의미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2018년 선거 완전히 딴판이죠. 정말로 이렇게 완전히 또 판세가 뒤집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주면 좋지 않다. 균형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국민들이 민심이 이런 거 어떡하겠습니까? 선거는 상대적이라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해도 상대가 더 잘하면 내가 이기는 거고 내가 못해도 상대가 더 못하면 내가 이기는 건데 이걸 보면 상당히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특별하게 뭘 잘했다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민주당에서 자책골을 많이 넣은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선거에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지지자들을 부끄럽게 하면 백전백패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당내 갈등이 그렇게 선거 전이 한창인 상황에서 당내 갈등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그런 전 본 적이 없거든요. 민주당 내용 말씀하시는 민주당 내용이 그렇죠. 예를 들어 서로 불만이 있고 서로 갈등이 있더라도 일단 선거 전까지는 그냥 덮고 보는 게 상례거든요. 근데 그걸 서로 여과 없이 이렇게 노출한 그런 상황을 보여준 것을 보면 그 지도부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는 별로 관심 없던 거 아닌가? 정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만약 총선이었다, 본인들 선거였다, 그러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이 가장 큰 이렇게 정말 압도적인 패배를 가져온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은 조금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선 확실시 되는 후보들에게 한 명 한 명 박수를 치고 스티커를 붙여주는 모습. 지금은 충북지사 당선이 확실시되는 김영환 후보 옆에 저렇게 성일종 의원이 스티커를 붙여주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 이준석 대표는 김태흠 후보 얼굴에 붙이려다가 이름 옆에 붙이는 모습도 잠깐 나왔습니다. 분위기는 거의 국민의힘 축제 분위기고요. 현재까지는 13대 4입니다. 그러면 전국 200개가 넘는 지방선거 시군 구청장별 판세도 지도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전체 226개 가운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민주당이 69곳. 거의 그런데 강원, 수도권, 인천, 경기, 서울, 충남, 경북, 경남, 부산, 대구 거의 빨간색으로 지금 칠해져 있습니다. 138곳 국민의힘 개표는 35.1% 진행이 됐고 거의 2배 차이입니다. 한정혜 의원님, 139대 60, 138대 69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개표 상황이 35%입니다만은 시군구별로 또는 광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서울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은 민주당이 패배를 했습니다만 실제 시군구청 그러니까 구청장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수성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께서 기존에 했었던 구청장의 그 역할이라든지 또는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한 구청장님들과 저희가 힘을 합쳐서 더 시민들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의원님 말씀에 제가 바로 반박해서 죄송합니다만 또 69개, 물론 구청장도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만 이 정도면 사실 거대 민주당으로서, 거대 야당으로서는 완패에 가깝기 때문에 남아있는 구청장들과 또 어떤 얘기를 할지 그것도 앞으로 좀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많을 때도 있었고요. 지난 2000년 이후의 선거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수많은 지방선거 또는 총선을 치렀습니다만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이제 노동일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민심이
뭐랄까요, 이렇게 증폭이 심하게 마치 물결치듯이 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정치의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당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직 오세훈 후보는 승리 선언을 하기 위해서 캠프에 오진 않았고 잠시 뒤면 올 예정인데요. 저희가 오세훈 후보가 오는 대로 바로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그러면 여전히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일 겁니다. 경기도 내 시군별 개표 상황을 저희 구자준 한수아 기자가 1, 2위 표 차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선거 상황실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수아입니다. 개표 결과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경기 지역 시군구별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수원으로 왔습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 49.8% 득표했는데요. 표차 3천여 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입니다. 개표 46.7% 진행됐는데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52.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 지역입니다. 김은혜 후보가 49.9%로 앞서고 있는데 표차는 약 700표 차입니다. 경기 안양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49.4%로 간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에서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51.6% 득표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명에서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 표차 3,300여 표로 1위입니다. 경기 평택에서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52% 얻고 있습니다. 경기 양주에서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표차 1,500여 표로 1위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 동두천에서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53.3%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시군구별 개표 상황 알아봤습니다. 예, 동두천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지금 막 오세훈 후보가 선거 캠프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대략 한 100여 명 되는 캠프 관계자들이 지금 오세훈 후보를 기다리고 있고요. 오세훈 후보는 지금 오늘 아직 이미 자리에 앉아 있고 배우자와 함께 소감을 당선 소감을 발표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임성 차장, 사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격차를 벌렸고 당선을 예감했다 이런 평가들이 대체적이었잖아요. 네, 뭐 여론조사 기간 내내 송영길 민주당 후보와 큰 격차를 보이면서 앞서 왔고요.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최초의 4선 서울시장이 됨으로써 어떻게 이제 차기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4년 동안 또 이제 앞으로 어떤 시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이제 정치적인 자기 그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냐 마냐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또 한 번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정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노덜 교수님. 근데 이제 오 시장이 작년 이제 재보궐선거로 부활을 하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이제 서울시정을 펼칠 때마다 시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을 많이 했는데 서울시의회 혹은 구청장 선거도 오 시장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지 뭐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일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겠죠. 지금 4선이라니까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데 첫 4년 했고 두 번째 하다가 1년 하다가 그만두고 그런 상황이었죠. 지난번에 보궐선거에서 3선이 됐지만 또 1년 정도밖에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뭔가 시정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점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시장이 바뀌더라도 시의원이라든지 뭐 구청장이라든지 구의회 의원이라든지 이런 정말 풀뿌리 조직이 바뀌지 않으면 시장이 어떤 것도 본인의 어떤 그 의욕대로 시정을 펼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뭐 압도적인 그 민주당 의원들 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느 정도 균형을 찾느냐, 또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그게 앞으로 오세훈 시장이 정말
본인의 구상대로 시장을 펼쳐나갈 수 있는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아직 좀 나오지 않는 것 같죠. 그 시의원 본포나 이런 것들은. 예. 예. 오 시장 부부가 지금 뭐 당선 소감을 밝히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바로 시작은 안 할 것 같고요. 김병빈 대변인이 아마 준비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일단 조경태 의원님, 그 사실 오세훈 후보, 이제 오세훈 시장,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선거가 물론 뭐 오 시장은 후보 유세 내내 아직 서울시에 못한 것들이 많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네. 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지방선거 이제 결과 나왔는데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아까 취임한 지 2달이라는 게 20일입니다. 20일. 그러게요. 예, 아까 2달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제 뭐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벌써 대선을 논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오만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철퇴를 가한다 하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 후보가 시장이 되면은 서울 시민을 위해서 정말 그 충실히 시정을 좀 잘 펼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 그렇게 잘 펼쳐 나가는 것이 또 시민에 대한 표를 준 시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제 느낌이 좀 국민의힘도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일단은 샴페인을 일찍 터뜨려서 그런 분위기보다는 좀 그거를 경계하겠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조 의원님 말에도 좀 제가 받아들이기 좀 읽혀지는데 아직 오 시장이 그 소감을 발표하긴 전인 것 같고요. 제 뒤에 지금 개표가 21.4% 진행된 서울시 56.1%에서 42.3%입니다. 표차는 13만 표차 정도 되고요. 대략 13, 4%의 차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개표는 대략 5분의 1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만 일찌감치 오세훈 후보는 당선 소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인 캠프로 왔습니다. 아직 오 시장 오세훈 후보 당선 소감은 준비 전이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조금 전에 개항을 선거 캠프에서 여러 목소리를 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준비가 됐습니까? 조금 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소리가 안 나는데. 네. 먼저 우리 개항을 지역 구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개항을 지역 구민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성실하게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최대한 잘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엄중한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좀 더 혁신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질책도 달게 받겠다. 이게 이재명 후보가 고맙습니다. 조금 전 여러분들 개항을 선거 캠프에서 밝힌 바대로 인터뷰 내용입니다.
소기의 7시 30분에는 민주당 선거 상황실에 있다가 10여 분 뒤에 곧바로 자리를 떴고 한 5시간 뒤에 이제 본인 선거 캠프에 도착을 한 이재명 후보인데요. 함께 손잡고 본인 지역구에서는 당선이 됐지만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는 이번 완패 성격의 선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질책을 달게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질문은 한정혜 의원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여러 판세의 분위기를 좀 고조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가 개항을로 달려갈 정도로 뭔가 이재명 효과의 역부족을 절감했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한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이게 이제 대선이 끝이 나고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치러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예. 대선의 후보였던 사람이 나오는 것 자체를 아마 일반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약간은 좀 이른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좀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가 해당되는 지역도 원래 경기도가 아닌 인천으로 갔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대한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도 조금 필요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사실 여러 곳에서 실질적으로는 와주기를 바라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본인도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 아쉬움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몇 가지 쟁점이 되는 이슈들을 던지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그리고 제주 도지사 선거 결과를 보면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투표 성향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요 두 개의 투표 성향이 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아무래도 김포공항 관련한 이슈가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지층을 모으기 위한 어찌 보면 조금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을 던졌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실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당선자께서도 지금 얘기는 우리 당이 좀 더 다시 거듭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 당내에서 마치 지금 이제 후보가 빨리 나왔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대선에 마치 불복하는 프레임처럼 보여지는 것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들을 함께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의원님 뭐 전반적인 내용의 뉘앙스를 봤을 때는 명분 없는 출마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 이게 효과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당내에서도 좀 하시는 모양이에요? 당내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에서 굉장히 적은 표차로 졌기 때문에 그러한 어찌 보면 뭐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으로 보면 굉장히 큰 자원이기 때문에 이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활용하기에는 너무 빠르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 이 두 개의 의견이 다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책도 달게 받겠다. 앞으로 민주당 개선을 위해서 체질 개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오늘 당선 무거운 소감이었는데